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일본은 뭐 납북자 문제, 납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 갈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 입장에선 우리의 그 정상회담이나 평화 통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일본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통일되거나 평화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일본은 그래서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데요. 그 제국주의나 제국주의적인 제도들은 항상 그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웅 만들기와 악당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꾸며나거나 조작을 해서 또 여론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요? 지금 그 유엔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 만든 그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유엔을 움직이는 그 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는 한 나라가 유엔 분담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5%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미국과 그 다음 일본입니다. 대개 그 최근 아주 금년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작년치를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약 22%고 일본이 약 20%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자기들이 기여했다 하는 것을 근거로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완전히 한국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사국이 되면은 거부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그 인류의 정의 또는 그 공정성을 파괴하는 가장 나쁜 제도가 그 거부권인데, 이런 걸 행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도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그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물밑 작업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은 지금 국제법에 의하면은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유엔 회원국이라고 하면 상호 왕래를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가입을 했으면 유엔 헌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왕래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돼야 함에도 그런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스스로 분단한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쟁 끝날 당시에 미국 그 정보 정책과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본 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중령이 우리나라 38선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도록, 또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도록 해서 결국은 분단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런 그 외세가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필리핀 총독을 지낸 테프트하고 필리핀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서로 점령하려고 하던 미국과 일본이 서로 밀약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테프트하고 가스라가 밀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이나 도쿄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일본이 허용하면 미국은 만주와 조선과 만주를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했고, 또 그때 강대국 중에 속하는 영국은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1905년에 제2차 영일동맹에 통해서 이를 재확인합니다. 이 두 강대국의 협조와 묵인하에 1905년에 을사의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은 35년이 아니라 40년이고, 그거보다 더 그 통과부까지 계산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더 오랫동안 이렇게 그 미국과 영국의 묵인과 협조하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토 간도도 완전히 그 뺏기게 되고, 또 독도 문제도 자꾸 거론하게 만드는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도쿄 극동 군사재판에서 재판관들을 한 11나라가 모두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거나 그 강대국의 식민지 필리핀과 인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한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국토 문제라든가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교포들의 귀국 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서 남아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보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우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분단을 시키고 전쟁 주범인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는데 미국은 왜 한국을 분단했는지 밝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사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미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데프트 이후에 현재 아까 그 두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평화회담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통일 분위기에 대해서 일본은 반대할 것이다 라고,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은 항상 아시아를 지배하는데 일본을 도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일전쟁 때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도와서 청일전쟁을 일본이 승리하도록 했고, 러일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의 땅인 그 만주국의 계열의 정부를 세우는 것도 그 미국과 영국의, 또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을 텐데요. 중국은 우리 경제 발전 모델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무력 갈등이라든가 남북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글쎄요, 그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총생산량에서는 이제 곧 미국을 능가하겠지만은 그 인구수로 그걸 나눠 보면 아직도 좀 상당한 기간 더 발전을 해야 될 형편이고, 또 군사력 그 군사비 지출에도 미국의 뭐 10분의 1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핵항공모함을 10척이나 운영하고, 핵항공모함을 그 주축으로 한 함대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함대에는 대략 선박이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작게는 50척 내지 60척이 되고, 그 항공모함 한 척에는 80여 대의 전투기들이 그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핵 항공모함의 무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미사일 같은 것은 공개가 되고 있지만은 그 무장에 대해서는 비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핵무기를 싣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 외에도 51척의 핵 잠수함이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력 폭격기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24시간 핵무기를 싣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그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자체, 지금 미국은 이렇게 사실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군사력을 쏟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과욕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는 아주 수습이 사실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 연방 채무만 15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각 주정부의 채무도 또 엄청나고, 또 주정부 밑에 있는 작은 자치단체의 그 채무,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채무가 이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에 됐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전 인류의 생존의 평화가 아니라 저는 생존이라고 봅니다. 이 엄청난 핵무기와 전통적인 무기들이 잘못하면은, 까딱하면 인류의 전체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세계 평화를 위하는 이런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